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록국어 법칙입니다. 오늘은 록국어 법칙 82강을 할 차례입니다. 동양고증과 리더십의 만남 2 논어 1편 5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성지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천성지국은 수레가 1000개나 있는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제후국을 뜻합니다. 천자국이 있고 제후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어져 가지고 춘추 전국시대가 되거든요. 앞쪽을 춘추시대라 그러고 뒤쪽을 전국시대라 그러죠. 춘추시대의 사람이 공자고 전국시대의 사람이 맹자입니다. 춘추오패라는 말을 하거든요. 춘추오패 전국칠웅. 그래서 오패칠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제후들입니다. 제후. 그런데 이 제후들이 서로 쟁탈전을 해가지고 천자가 되고자 한 게 이 춘추 전국 시대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후국, 춘추 전국 시대에 제후국을 천성지국이라고 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이 술의 병차라고 봐야 되겠죠. 병차. 병차에는 한 일성에는 4마리의 말이 있겁니다. 그러면은 1000대의 병차가 있고 1000대의 병차에는 4000마리의 말이 있는 그런 나라를 제후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천자국은 만성지국이라 그래요. 만성지국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제후국을 천성지국을 이렇게 이끄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경사이신하고 전룡애인하고 삼인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경사이신 이를 공경하게 해서 신뢰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공경하게 해서 신뢰를 얻어야 되고 서임을 절약을 해가지고 서임을 절약을 하고 그리고 물자겠죠. 물자를 절약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죠. 사민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는 때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개씩 좀 더 살펴보면은 경사이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공경하게 해야 된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자가 뭘 뜻하느냐는 거죠. 경자는 노자는 우주 만물을 낳고 기르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뭔가 어떤 이게 만물이 생겨나고 자라가고 하는 데는 뭔가 길이 있다는 거죠. 그걸 도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 거죠. 그 신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자는 뭐가 있다라고 했냐면은 천명이 있다고 했어요. 천명. 천명이 있는데 하늘에 명이 있는데 그 명이 우리들한테 들어온 것을 본성, 성이라고 했어요. 성. 본성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경인 3.1신고에도 보면은 3.1신고에도 보면은요. 마지막에 진리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물이 동수삼진하니 왈성명정이라고 그랬어요. 사람과 물건이 똑같이 다 봤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본성과 목숨과 정기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전지하고 물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하게 다 받았지만은 물건들은 편협하게 받았다. 부분적으로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똑같은 거죠. 하여튼 우리 안에는 그런 어떤 이 하늘로부터 온 그 본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본성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자는 경이라고 했습니다. 경.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동쪽에서는 사랑으로 드러나고 서쪽에서는 의로움으로 드러나고 남쪽에서는
예로서 드러나고 북쪽에서는 지혜로서 드러나고 가운데는 신으로서 드러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써. 예. 그 음양 오행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인이 예지 신을 얘기한 것이죠. 이 음양오행은 이미 우리 동이족에는 원래부터 있던 그런 개념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공자도 자신도 동이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의 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성이라고 하고 본성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음양오행에 의하면 인이 예지신으로 드러난다. 이게 공자의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늘의 명이 바깥으로 드러난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본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본성은 달리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양심입니다. 양심. 제가 여기 강의 중에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양의 스웨덴의 스베덴볼이라는 이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가 천사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를 가는 거죠. 천국에를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빛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빛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느님의 사도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스웨덴볼이도 양심이라 그랬거든요. 양심. 그죠? 양심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양심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것이 경건한 것이죠. 노자는 그것을 무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의. 그러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의 소리에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유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처리해야 하는 데 있어서 양심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양심의 소리에 맞게끔 그렇게 하면 신뢰를 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일을 경건하게 한다는 것은 그 양심에 맞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절용이라는 것은요, 절제, 이 재물, 이 서일 용자잖아요. 재물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절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절약을. 절자는 무슨 절자입니까? 이 대나무 마디 절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디는 어떤 매듭, 그죠? 같은 거죠. 매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물 흐르듯이 쓰는 것이 아니고 절약이라는 것은 매듭을 짓고 약은 묶을 약자거든요. 그 묶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될 겁니다.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그 부자 압박하는 아빠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소비 습관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소비 습관. 그러니까 그냥 방만하게 쓰는 거죠. 물 흐르듯이 그냥 써버리는 거죠. 이 소비 습관 이게 무섭다는 거죠.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항상 절약하고 그 다음에 저축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잘 살 겁니다. 그런데 혹시 말이죠. 다들 이 성장하고 성공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제 강의를 제 방송을 많이 보는데 최초의 성공학 책이 일반 대중을 위한 최초의 성공학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예. 그 책이 뭐냐면은 바로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이 책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서도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기자였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다가 기자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를 찾아간 거죠. 그런데 앤드류 카네기를 찾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래, 성공하고 싶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대가 똑똑해 보이니까 내가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를 해줄 테니까 가서 그대의 똑똑한 머리로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해가지고 성공의 법칙을 한번 세워보라고 합니다. 소개해준 사람이 몇 명입니까? 507명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20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성공의 법칙을 완성을 해가지고 낸 책이 The Law of Success, 성공의 법칙 이 책입니다. 이 책이 1928년에 나오거든요. 1928년에 최초의 성공학 책이 이 책입니다. 총 8권 1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총 8권 18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에 보면은 저축하는 습관이 나와요.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이 나온다니까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보면서 참 자신을 많이 이렇게 반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진짜 이 참 대단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좋긴 한데 너무 내용이 많은 거죠. 그리고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오고 이 나폴레옹 힐은 말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들어갑니다. 보좌관으로 들어가면서 이 공황을 극복하고 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계몽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보면 좋겠는데 이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보급판으로 낸 책이 뭐냐면은 이 책입니다. 이 책 많이들 보셨죠? Think and Grow Rich, 그죠? Think and Grow Rich. 저도 이 자기 개발을 할 때 옛날에 이 책을 봤는데 너무나도 신선했어요. 야, 이렇게 성공의 법칙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저한테 너무나도 이렇게 신선한 그런 동기부여를 준 책이 이 책이거든요. 많은 분들 읽어보신 책이죠.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나폴레옹 힐 책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책은 그 자기 개발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한 획을 긋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런 족보가 있는 책입니다. 물론 이 책은 보기가 이게 두껍고 쉽지 않지만은 이 책을 안 보신 분들은 꼭 사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어떤 사장에 저축하고 절약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함부로 쓰지 말고 전용하고 그리고 애인, 사람들을 사랑을 하라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을 했잖아요. 서양에서 들어온 I love you, 그죠? loving you, 사랑한다는 그런 어떤 이게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사람을 아껴야 된다는 거죠. 인재를 아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전용 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 위정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흥청망청 낭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용하고 사람들을 인재를 아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3인 2시라 그랬어요. 백성을 부리는 데 있어서는 때 맞춰 해야 된다는 거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릴 사자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혹시 그 국민들의 4대 의무가 뭐인지 아십니까? 예, 좀 엉뚱한 소리 같습니까?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또 뭡니까? 교육의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가 있거든. 근로의 의무가. 그죠? 그런데 이 4대 이 의무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 옛날에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그 옛날에 고대 국가에서는 말이죠. 이 사람들을 어떤 백성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어떤 부역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그리고 또 어떤 전쟁터에도 끌고 나가고 그렇게 동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게 어떤 의무였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을 부리는 데 있어서 때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농번기 때 징집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농사를 다 망치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망치게 되면 또 세금을 못 내고, 그죠? 그럼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잘 못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못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게 공사를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을 하고 부리는 데 있어서도 때에 맞게 해야 된다. 때에 맞게. 때에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인자 들어오고 민자 들어오거든요. 이 민은 농민이라고 봐야 됩니다. 농민. 일반 가장 하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민이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선비사자로 봐야 됩니다. 선비사자. 선비사자입니다. 선비사자로 봐야 되고 여기에는 누구로부터 신뢰를 얻느냐? 제후는 누구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 신하들, 그러니까 대부들, 그죠? 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큰 신하들로부터는 그죠? 일을 경건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신뢰를 얻고 그리고 어떤 이게 물자를 아끼고 그죠? 재정을 아끼고 그리고 인재를 선비사자 선비를 아껴야 된다는 거죠. 아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이 농민들을 백성들 일반 백성들을 부리는 데 있어서는 때에 맞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존 맥스웰은
The law of tim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이밍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타이밍의 법칙. 리더에게는 타임보다도 더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서 타이밍. 그죠? 근데 이 타이밍을 성장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친다든지 여기에 같이 어떤 이 백성을 부르는 데 있어서 이 타이밍을 맞지 않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원칙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공자의 얘기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 덕분에 이 국어 법칙 방송이 구독자가 82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1000명이 되면은 그죠? 이 구독자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저희 센터에서 무료 강의를 하고 그리고 파티를 하는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약속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